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창세기로 들어가서 창조부터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원을 성경에선 하나님의 창조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세상에선 다르게 말하죠. 크게 세 가지 이론으로 정리했었어요.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는 빅뱅 이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우주의 기초가 되는 원초물질 덩어리가 저절로 생기고 이 원초물질이 빅뱅 대폭발하면서 우주가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빅뱅 대폭발 이후 거기서부터 생명이 자연 발생했다는 생명 자연 발생 이론. 그렇게 우연히 발생된 첫 생명체가 오랜 세월에 걸쳐 점점 발전적으로 진화했다고 인간의 기원을 진화론으로 학교에서 배웁니다. 원숭이가 인간의 조상이라는 거죠.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이 세 가지 주장은 분명 증명되지 않은 가설입니다. 즉 이론이에요. 그런데 세상 분위기는 가설이 아닌 완전한 법칙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학 시간에 배우고 있는 이 이론들 정말 과학적일까요? 이치에 맞는 주장들일까요? 한번 살펴보죠. 그들이 과학적으로 말하니 우리도 과학적으로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빅뱅 이론에 의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저절로 원초물질이 자연 발생했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원초물질인 무기물이 자연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 정말 과학적일까요?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무기물이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책상 위에 앉아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볼펜이 없었는데 하나 뿅 하고 생겨났어요. 이거 과학인가요? 비과학인가요? 분명 비과학입니다. 과학적이지 않아요. 이것은 물질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자존성을 믿어야만 가능한 주장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요. 좋다. 한참 양보하여 무에서 무기물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정말 만들어진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만들어진 그 무기물질인 원초물질 핵이 갑자기 대폭발했다고 하는데 폭발한 힘의 원동력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폭발하게 한 힘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공구르기나 팽이 돌리기. 이것은 누군가가 굴러가게 하는 힘을 가해야 공이 구르고 팽이가 돌려지지 절대로 저절로 공이 구르고 팽이가 돌려지진 않잖아요. 이 문제, 이 폭발한 힘의 원동력은 모르는 것은요. 어디서 왔느냐? 이건 빅뱅 이론자들도 지금까지 미스터리로 여긴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봅시다. 폭발 이후 우주의 행성들은 어떻게 서로 부딪히지 않고 지금 질서정연하게 떠 있을 수 있는 걸까요? 지구가 속해 있는 우리 이 태양계의 별들의 간격은요. 바늘 끝만한 오차가 생겨도 다 휘말려 엉켜붙게 되어 폭발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연히 저절로 바늘 끝 오차도 없이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이 질서정연한 힘이 어떻게 한 번의 우연한 폭발로 인해 생길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 자연 발생 이론은 괜찮은가? 유기물질이 자연 발생할 수 있을까? 생명이 자연 발생할 수 있다는 이 가설을 실험으로 증명해서 생명은 자연 발생 가능하다고 보게 한 밀러의 실험, 이 실험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밀러는 오파린이 주장한 가설에 의거해서 원시 시대의 대기 조건을 똑같이 만들어주고 실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 생명체를 이루는 염기 아미노산을 추출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생명은 자연 발생할 수 있다,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실험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원시 시대의 대기 조건에는 산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밀러의 실험에서는 이 대기 조건에 산소가 없었던 거죠. 원시 시대에는 산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최근 지리학적 발견으로 원시 지구의 산화 지층이 발견되면서 산소가 존재했음을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아미노산은 합성 아미노산으로 생명체에선 절대로 쓰이지 않는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생명은 자연 발생한다는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계속 과학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학자들이 이 밀러가 실험했던 이 실험의 잔유물에서 22개의 아미노산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 중에 10개는 밀러가 실험했던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아미노산이어서 계속되는 연구로 반세기의 생명의 탄생 비밀을 밝힐 수 있다고 크게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나 새로 발견된 아미노산도 생명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아미노산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본 문제들은 아주 많은 문제점 중에 그냥 몇 가지예요. 그것도 간단히 알기 쉽게 설명드린 겁니다. 그럼 진화론은 어떨까요? 진화론도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 몇 가지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도만이라도 반드시 알고 무조건 틀리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으셨으면 해요. 우연히 발생된 생명체가 점점 발전적으로 진화되기 시작했다는 이 다윗의 진화 이론은요. 사실 멜더스라는 사람의 인구론과 찰스 라이엘의 지질학 동일과정설의 영향을 받아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근거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랍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에 의하면 변이는 한 종에서만 가능하지 다른 종으로의 변이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짓습니다. 즉, 개라는 한 종에서는 변이가 가능해서요. 치와와, 진돗개, 푸들, 세퍼드, 불독 등으로 이 수많은 종으로 얼마든지 변이가 가능하지만 개에서 고양이로는 다른 종으로는 변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진화론은 한 생명체에서 지금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로 진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진화를 증명하는 화석이 단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박쥐의 예를 들어보면 박쥐는 쥐에서 진화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쥐가 자고 일어나 보니까 박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과정을 거쳐서 박쥐로 진화되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들의 화석은 단 한 점도 없는 거예요. 쥐와 박쥐들의 화석은 많은데 그 중간 단계에 변화된 화석은 없는 거예요. 쥐나 박쥐 화석보다 이 연속적으로 바뀌는 중간 단계의 화석은 셀 수 없이 많아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이 없는 거예요. 연속적인 중간 단계 화석이 없대. 진화론은 틀렸어. 하면 누군가가 이럴 거예요. 아니야, 발견됐어. 하고 말하는 것이 바로 시조새 화석입니다. 진화론자들이 시조새 화석을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 단계 화석의 증거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이 시조새는 파충류도 아니고 반조류, 반파충류도 아닌 그냥 조류와 파충류의 특성을 가진 조류라고 미국 학회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일단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무에서 무기물로, 무기물에서 아원자 소립자로, 아원자 소립자에서 원자로, 원자에서 분자로, 분자에서 단세포로,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진화되더니 수많은 바다생물 종류를 거쳐서 육지로 나오더니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를 거치더니 언제부터인가 저절로 말할 줄 알고 악기를 만들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영화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법, 정치, 경영, 관리, 경제원리, 철학, 양심을 운운하기 시작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변하기 시작하더니 오늘 당신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인간의 기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요? 1953년에 생명 자연 발생 이론을 주장했던 밀러가요. 1991년 약 40년 뒤에 미국의 유명한 과학 저널에서 스스로 이 이론을 포기했어요. 불가지론, 즉 생명의 기원에 대해 모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 자신의 이론을 포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진화론자의 권위자 오겔은 1994년에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생명은 결코 화학 진화의 방법으로 생겨날 수 없다고 결론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진화론의 연구재정 지원기관인 미국 과학재단도요. 화학 진화에 관련된 연구는 앞으로 더 이상 재정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어요. 이 모든 거 무엇을 뜻할까요?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밀러는 왜 자신의 이론을 포기했을까요? 가설, 이론은 증명할 수 없는 것인데 오히려 우리가 살펴볼 창조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는 창조. 세상에 증거가 있어요. 내일 놓치지 마세요.